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들이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거나 거리두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예시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자식이 자주 연락할 거라 믿었다가 연락이 없을 때 섭섭해지는 경우, 손주를 자주 데려올 거라 생각했는데 바빠서 그러지 못할 때,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았는데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때 등입니다. 해결책으로는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를 낮추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줄어들어요. 또한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연락해 보거나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자식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는 경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며 취미나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꾸리는 능력을 기르면 관계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또한 자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함을 가질 수 있으며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거리감이 형성됩니다. 셋째, 서운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강요하지 않는다. 부모가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쌓아두면 결국 폭발하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명절에 오지 않았을 때 속으로만 삭히는 경우, 자식이 바쁘다고 전화하지 못했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상한 경우, 손주가 부모님보다 친구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때 섭섭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힘들지? 그래도 가끔 전화해주면 정말 기쁠 것 같은 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하는 방식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간섭하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의 결혼이나 직장 선택을 두고 간섭하는 경우, 자식의 육아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조언하는 경우, 자식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자식이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을 말하더라도 좋은 정도로 그치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식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삶을 존중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손주 양육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다. 손주를 너무 키우고 싶어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더 교육하려는 경우, 자식의 양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 손주를 돌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존중하고 도움을 줄 때에도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는 부모의 책임이며 조부모는 그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손주와의 관계도 너무 의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과거의 섭섭함이나 서운함을 계속 떠올리면 현재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자식이 했던 말을 계속 곱씹으며 원망하는 경우, 손주가 예전에 했던 실수를 되새기는 경우, 가족 모임에서 오래전 일을 다시 꺼내면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를 실천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가족 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곱째, 자식과 경쟁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자식이 부모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될 때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재정적으로 더 성공했을 때
부모가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 자식이 부모보다 더 많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때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양육 방식을 적용한다고 생각될 때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비교나 경쟁을 내려놓고 자식이 성장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사회에서 성공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역할이 변화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여전히 경험과 지혜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째, 자식과의 관계에서 감정적 거리를 조절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절한 감정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갈등이 생기고 너무 멀어도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식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으며 의존하는 경우, 자식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 자식이 연락이 늦어졌을 때 서운함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자식과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적절한 감정적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믿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관계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변화하는 세대 차이를 인정한다. 부모와 자식은 성장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의 육아 방식이 부모 세대와 다를 때 충돌하는 경우, 자식이 부모와 다른 정치적 사회적 관점을 가질 때 갈등이 생기는 경우, 기술이나 생활 습관에서 차이가 날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자라온 환경과 부모 세대의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열째, 자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자식에게 서운한 감정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작은 배려나 관심도 감사하게 여기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바쁜 와중에도 짧게라도 연락을 주었을 때 고마워하는 경우,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 자식이 부모를 위해 사소한 일을 해줄 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자식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운함을 쌓기보다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 간의 행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10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대치를 낮추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손주 양육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죠.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